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 놓으면 무지무지 멋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 만합니다. 어린 애들이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유독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나 외모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우아하고 귀티나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언어나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이 어리고 자식 같다느며 반말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몰상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안다. 고급스럽다는 것의 실질적인 정의는 수준이 높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좋은 서비스나 품질 또는 기술력이 높은 물건을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 심리적 작용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면 서로의 기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침묵보다 아름다울 때만 입을 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유달리 명품이나 거칠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치장된 겉모습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물건을 앞세워 지나치게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반면 굳이 무리해서 과시하지 않아도 귀티가 나고 빛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축복할 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원리를 알고 거칠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차분하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 말투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적절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고 온화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아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얕은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이 차분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귀티가 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 차분한. 5번째, 꾸준히 운동을 한다. 이 5가지 작은 변화를 꼭 기억하고 나이 들수록 빛이 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인생의 나이 50은 인생 절반을 산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면서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서 버릴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륜스님의 늙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따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골 노인분들은 특히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죠.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이 100이라면 80은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여섯째,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자식에게 간섭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보시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을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나누면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찾습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복을 짓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죠. 28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나이 들면 외모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논할 때는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이야기하면 안 통하지만 머리가 허연 노순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감이 다 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 맛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잘 늙어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멋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꼭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취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후회한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지만 생각처럼 쉽게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남들에게 말하면 손해보는 말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성찰한다면 여러분도 저절로 말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1.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한 입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나 배우자라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2. 내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한번 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고 살이 붙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3.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1%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돈이 아깝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절대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4.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5.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자랑을 반복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6.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내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가족들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7.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다수는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내 약점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할 수 있다. 8.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해서 잘 풀린 경우는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있게 지키는 게 좋다. 9.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10. 내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말하고 다닐 필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제는 자식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특히 이 중에서도 나의 약점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시시각각 바뀌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